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오늘 밤에는, 우리나라 시간 새벽 3시에, 끝납니다. 네, 그래서, 관망세가 짙은데, 그래도, 아직 미국 시장에 AI 버블 논란이 계속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또 오라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술주들이 우리 시장에도 미리 약세고, 유럽 장세도 약세했습니다. 어저께 유럽 증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서비스업 지표가 호조입니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마감됐는데, 보시면 지금 영국 지수도 플러스 0.02, 이제 프랑스, 독일, 다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해외 차트 잠깐 보시면, 세계 주스에서 독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닥스 30을 보면, 주가가 계속 지금 올해 6월부터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이 6월 달에, 10월 6월이 고점이지만 평균적으로 보시면, 지금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3월 달에, 글로벌 같이, 무역 분쟁이 강화돼서 그래서 급락을 같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같이 급락하고 반등하고 나서 5월부터는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독일 닥스 30을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안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빠지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서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6개월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전엔 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독일이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지만, 유럽조는 이제 경제 성장이 쉽지 않은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서비스업 지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자동차는 모net 빠졌다가 조금 반등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제조업체들, 철강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하고, 중국의 제조업이 좀 안 좋고, 10월달 중국 제조업 지표를, 보니까, 중국의, 10월에 중국의, 연초 대비해서 산업이익 증가율, 중국의 산업이익 증가율이, 전월 대비해서 3.2% 나왔는데요. 이게 3.2%인데 이게 1.9%나 지난해 3.4%였는데 이제 1.9%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소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10월 달에 중국의 이제 실적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 쇼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철강이라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중국의 철강이 가행 생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쉽게 하지 않아서 이 또한 이제 철강에는 수요 붕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의 붕괴, 대다수 제조업들이 산업재는 제조업들이 중국은 안 좋기 때문에 유럽도 같이 안 좋아서 또 중국에서는 수요 붕괴, 철강 수요 붕괴를 또 우려하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이 약세입니다. 즉 중국의 제조업이 성장을 못하고 있죠. 이제 무역 분쟁도 심하면서도 싼 철강 제품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어. 특히 유럽도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조업이 좀 붕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제조업 대표적인 국가지만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도 잘 안 팔리니까 독일의 자동차 강국이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로 다 점하면서 지금 신차의 거의 80% 전기차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점유율이 이미 침투율이 한 50%대 이상 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차는 중국에서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거의 급감해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로 급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독일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전기 자동차 만들어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구축한다 그러죠. 그만큼 유럽도 이 제조업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오히려 제조업이 안 좋아지니까 산업용 전기가 남아도는 거예요.
산업용 전기가 남아도니까 그 유틸리티 기업들이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글로벌 정도에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전력주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력 뭐 변압기 이런 게 3년 정도 수주로 받아놨지만 데이터 센터를 이제 27년도 거의 정점이 될 거로 보이는 데이터 센터를 DB 센터가 27년도 정도에 28년도 늦으면 28년 정점이에요. 건설에 데이터 센터 건설에. 그러면 전기를 많이 공급이 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니까. 그럼 전력이 아주 부족하다고 많이 경고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산업용 전기가 아주 커져, 그죠? 그래서 산업용 전기가 사용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조업이 안 좋아져서 그러면 이 남는 산업용 전기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규모로 데이터 센터 짓는 그쪽 빼고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해남뿐만 아니라 울산 데이터 센터가 울산에도 만들어지면 그거는 우리가 복합 화력 발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전기가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 못 돌린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우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AI 혁명 시대는 산업용 제조업 기반이 붕괴될 걸로 보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대다수가. 그래서 관련된 전기도 좀 남아돌 걸로 보여서 일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항상 전력주도 많이 올라오면 이익 실현을 좀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시장에서 지금 유럽도 오라클 때문에 좀 빠졌는데요. 미국 보시면 이제 어제는 휴장이지만 오라클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라클 모건 스탠리에서도 스타게이트에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오라클에 대해서는 신용 CDS 프리미엄이 지금 급격히 급등할 거다.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년에 실적을 이익이 성장하지 못하면 집중적으로 돈이 투입돼서 시설 증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영업비용 쪽. 그래서 이익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그러면 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가장 우려스러운 어떤 신용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I 관련된 그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지금 오라클이 가장 안 좋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형 우량주 중에 지난번 실적이 잘 나왔을 때 거의 계속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죠. 거래가 실리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같이 최근에 잘 올라가다가 삼성전자도 이렇게 반등을 잘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다가 어제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큰 우려보다는 기술적으로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박스권 조정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운 시세를 내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지난번에는 여기서 8월 달에는 행보 조정을 했잖아요. 행보, 즉 플랫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그재그형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파동을 조정 파동이 여기는 평탄한 조정이면 당연히 급등락 조정하는 거죠. 그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이 가열권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좀 더 하락을 했다가 지난번 저는 여기서 92,000원 정도나 이렇게 저점을 보고 있었는데 93,000원대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붕괴를 하더라도 9만원 초반 정도, 91,000원이나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이고요. 주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 다음 주는 오히려 다음 주 후반에는 오히려 내려가 이렇게 연봉으로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 계속 12월 달에도 있을 걸로 보이고요. 12월에는 금리 인하를 중순기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오히려 고용 지표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박스권에서 계속 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국내 시장이 이렇게 46포인트 빠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수급적으로만 봐도 뭐 특별하게 AI 부분은 계속 뭐 해소된 게 일단락되긴 됐지만 그래도 등락을 하는 것은 외국인들 수급이 단기적인 거죠. 단기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팔면 그냥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외국인 코스피에 9,716억씩을 팔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금융투자가 3,690억밖에 못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뭐 깔아놓은 거니까 큰 힘이 없고 외국인이 파는 거 받을 데가 없는 거죠. 다 못 받아내는 겁니다, 수급을. 그러니까 반등한 게 제자리에 또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그래도 이번 주에는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12월 달에 한 15조 정도 팔았나요? 그래 팔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주, 매도도 일단락 된 게 이번 주를 보면, 월요일부터 보면, 주중에 보면 한 1조 정도 코스피가 나왔고, 1조 1,000억 정도, 오늘이 나온 게 이렇게 한 9,000억 되니까, 그러면 어제는 또 샀으니까요, 최근 반등할 때. 그래서, 크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도, 외국인 매물도 일단락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그래서, 1달락이 12월 달에 뭐 등락을 샀다 팔았다 아마 외국인들은 그런 수급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등락을 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지수의 차트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 뭐 맥을 거의 같이 합니다. 삼성전자 여기까지 왔다 내려갔는데요. 그래서 다시 또 와서 시간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2월은 다시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너무 우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 중에 외국인들이 한 15조 이렇게 한 달 만에 팔아도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외국인 지분이 52.27%인데요. 지금 9월 달에 50%에서 9월 초에 50%에서 이제 53% 가까이 돌파를 못 했는데 52.34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도 52.27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삼성전자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판 것을 다 받아냈습니다. 다 받아낸 상태이고 그래서 단기적 매매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추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부터. 그럼 1월부터 지분이 삼성전자가 지금 52.27인데요. 지분이 소진율 외국인 지분 53% 돌파를 하면 지수는 다시 간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최근의 고점은 53%를 돌파하면 외국인들이 추가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1만 2,400원은 1월 달에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 이제 이번에 12월 달에 눌림목 반등에서는 사야 된다. 매수를 한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삼성전자는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7년도까지 이 목표가는 삼성이 13만 5천인데 최근에 상황을 반도체 메모리 상황을 보니까 훨씬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3만 5천 원 단가를 내년 상반기에 15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만 5천 지금도 50% 수익이잖아요. 삼성전자가 50% 수익이 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식 선물로 해도 되고 지수 선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건전하면 되죠. 만약 10억을 사면 55억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 글로벌 이게 AI 혁명 시대 이제 트렌드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등주만 가는 시대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S&P 500개 기업 중에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상위 한 30등, 10등 안에 있는 것만 사도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나스닥도 살 때 나스닥 전체를 사니까 나스닥 100을 사야 되는 거죠. 뭐 ETF 산다더라도. 그것처럼 우리 국내 주식도 지수가 이번에 100% 올랐죠. 2200에서 4200까지 왔으니까 거의 100% 올랐는데 삼성전자 거의 100%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3배 올랐고요. 근데 우리 중소형주들이 100% 안 올라온 게 대다수잖아요. 그러면 소형주를 갖고 있을 때는 지수를 갖고 있는 이 삼성전자가 돈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은 삼성 안 좋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지수가 더 추가로 상승해서 갈 때는
우리가 이제 대다수 많은 분들이 그동안 안 갔으니까 코스닥이라든지 소형주가 가서 지수를 끌어올릴, 그건 아니다. 지수가 안 간다 하더라면 지수가 안 가더라도 소형주가 가서 지수를 받쳐주는 게 아니다. 결국은 실적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실적 장세다. 이제 내년에도. 그러면 내년에는 실적 장세 더 같이 온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 같은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틈새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요즘 제약바이오 관련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술 수출도 뭐 있고 협력도 있고 요즘 비만 치료제가 펩트론이 지금 오늘은 이렇게 16.7%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펩토론이 급등하는 이유가 이제 비만 치료제, 이제 1112하고 연구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1112의 일라일리와 요 펩토론의 스마트 대포의 이제 효과를 증명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12 주식이 보면 제가 이제 아마 갈 거라고 저도 1112 주식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한번 1112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9월달 있잖아요. 9월 하순부터 그동안 주가가 빠지다가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작년에 여름부터 계속 안 올라갔어요. 790, 800 가까이서 이렇게 600대 이렇게 빠졌잖아요. 580인가. 그래서 한 20일 빠지고 나서 지금 여기서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요 급등 이유가 그 전에 이렇게 주식이 올라간 것은 비만 치료제를 나중에 나온다 그러니까 미리 몇 년 전부터 사놓으면 돈이 되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1112의 비만 치료제가 이제 마운자로 그전 거 말고 이제 마운자로가 나오고 효과가 위고비에 게임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10월 달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 올랐잖아요. 마운자로의 효과는 정말 저는 기적처럼 좋다고 봅니다. 이 비만 치료제, 주사제잖아요. 한 달에 주사를, 한 달치 4개를 타서 주사를 그냥 셀프로 놓으면 되는데, 저도 좀 얼굴이 이렇게 많이 빠졌죠? 그래서 마운자로 효과가 엄청납니다. 제가 10월 둘째 주부터 이제 근데 써보니까 위고비는 한번 써봤는데 잘 안 되는데 이것은 마운자로는 폭발적입니다. 너무 빠져서 고민이 될 정도로 빨리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만은 뭐 정말 비만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병이다.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걸 확실히 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고 다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비만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국내 주식 전체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펩토론 같은 것도 그 전부터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비만 치료제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게 주식 투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쪽도 같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주는 뭐 아직 오라클 때문에 12월에도 박스권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아까 지수를 전망해드릴 때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시장에서 대다수 AI가 버블이다 아니다 그런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월스트리트의 월가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이 정답을 못 내죠. 당연히 정답이 나올 수 않고 뭐 닷컴 버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빠지면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AI가 끝나는 줄 알고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하락하더라도 많이 올라와서 차익 실현은 이제 인프라 주식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그 가독에 있다고 생각해야만 이 AI 혁명 시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독에 넘어갈 때 새로 투자하는 데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가행 투자를 지금은 가행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존합니다. 앞으로 30년 뒤에는. 가행 투자도 안 하고 조금씩 투자하다가는 뒤처집니다. 그냥. 그래서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이 가행 투자를 지금 이게 지난 분기 이익이 잘 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행 투자를 빨리 지금이라도 가행 투자 해놓고 잠시 실적이 나쁘면 내려오잖아요.
내년에. 그럼 그걸 소프트웨어 회사나 이 플랫폼 회사는 내년에 내려올 때까지 급락 그때 최고의 투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아직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전망에 금방 제가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차트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월은 박스권이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지그재그에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 등락이 급등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AI 버블 논란이 12월에도 계속될 걸 보이고 금리 인하면 오히려 호재가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빠진다. 그래서 12월 하순경에는 하락할 때 매수 기회를 주실 걸로 보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사야 될 주식이 저는 이렇게 국내 주식을 이렇게 보면 국내 주식을 보고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루빈 칩에 HBM이 안 들어갈 걸로 보이거든요. 내년 하면. 그러면 HBM이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경쟁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에 거의 독점자 들어가니까 삼성전자는 다른 데도 많이 파운드리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단에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면 매수 구간에 이렇게 해서 이번 12월이 마지막 저점에서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내년에 수익이 한 50% 정도 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많이 올랐던 조선과 전력이나 이런 것은 비중을 저는 축소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소형주가 아니다. 삼성전자 대형주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 농부를 가장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미국 주식이 이제 고성장을 계속 섹터를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고성장 주식들은 한 70%씩 빠집니다. 그래서 70%나 빠지는데 한 35% 빠지면 일단 사고 그 다음에 65% 평균적으로 빠지면 추가 매수하고 그냥 보유하면 이익 날 때가 보유하면 이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100%가 팔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미국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